네, 먹고 살고 또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는 문제, 집,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과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을 가르쳐주는 1등 스타 강사, 일타 강사, 서울 디지털대 한문도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이번 주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 뭐 이런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요. 네. 일단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상승계는 하락거래가 한 20에서 30% 수준이었는데요. 네네. 상승거래는 한 40, 50%, 보합이 한 20%였는데요. 지금은 하락거래가 한 40%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 넘어가면 이제 하락으로 갈 텐데요. 조금 더 네네.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거래량 감소 현상이 2달째 연속되고 있어서 네네. 제가 볼 때는 하향의 초입이 아닌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향의 초입에 있다. 뭐 여러 이슈들도 있겠지만 주담대도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꼼꼼히 네. 봐야 되겠습니다. 뭐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좀 뭐랄까 이제 많이 올랐던 강북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외곽 지역은 오히려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보도에서 접하시는 뭐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든지 매매 가격이 뭐 상승한다는 기사들은 주로 이제 신축 단지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하락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사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실제 실거래 상황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지금은 이제 경합 상황이거나 네. 약간 하락 거래가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이니까 조정 국면이고 이제 서로 관망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호가를 올린 분들은 잘 안 내리고 계시고 네. 뭐 매수자분들은 이 가격에는 좀 매수를 좀 안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매물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입각해서 약간의 하향 조정이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기사 제목으로 주택 거래 없는데 전세값 오르고 있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네. 신축 단지에 뭐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에 전세 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하향세 방향을 틀었고 관망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떴습니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뛴 노선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 노선별로 집값 분석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건 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따질 수 없습니다. 어느 노선은 뭐 길면은 통계 모집단 자체가 워낙 많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좀 재밌으니까 그래도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8호선이 제일 집값이 올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다른 데들은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네네. 8호선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 기저 효과라 그럴까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다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10점이 올랐는데 네. 어느 학생이 30점이 오르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 10점 자체가 예전에 뭐 50점 오른 상태에서 10점이 오른 것하고 네. 20점 오른 상태에서 30점 오른 것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결국은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뭐 키맞추기 과정의 어떤 일환인데 이제 그걸 부각시키다 보면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오른 것만 보이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시계열로 좀 오랫동안 보셔야 되는데 좀 기사의 어떤 뭐 진정성이나 어떤 방향성은 제가 볼 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어 나온 기사 같습니다. 예. 자, 뭐 기사는 또 기사대로 뭐 재미있는 요소도 필요하니까 그렇게는 보시되 이걸 뭐 팩트처럼 받아들이 이 두 번째로 오른 데를 보니까 2호선이고요. 가장 낮게 오른 이 기사상에서 가장 낮게 오른 기사를 보면 경의중앙선이 제일 낮게 올랐습니다. 그게 기간 대비가 작년 연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1년 최고점에 비하면 다들 내렸잖아요. 옆으로.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주일 전보다 500원 싼 거랑 한 달 전보다 100원 비싼 거 이렇게 비교하면 기준에 따라서 이게 싸고 비싸고가 잘못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거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지점은 보통 역세권이라든지 이 출퇴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입지는 여전히 그래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죠, 교수님. 네. 부동산에서 뭐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이제 입지입니다. 뭐 입지이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라든지 교통환경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입지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입지는 서울에서 뭐 솔직히 안 좋은 입지가 어디 있나요? 같은 네. 서울 안에 좀 다 좋은데 그 좋은 곳은 이제 경중의 차이겠죠. 예. 그래서 너무 거기에 뭐 일희일비하실 건 없고 네. 현재 전체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입지에 있던 제가 볼 때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시장의 흐름과 발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안전 위주로 보시고요. 이 기사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직방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한 건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금융 얘기는 부동산하고 한 몸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또 7%로 뛰어 올랐고요. 가계부채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1,080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랄까요, 이제 좀 패닉 바잉이란 말 이제 지금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때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고요. 팔려고 내놔도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망세여서 처분도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이제 하방 요인으로 될 것이고요. 일단 지금 연끌을 하셔가지고 좀 무리하게 작년에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올해 네. 되면은 금리가 인하할 거다. 네, 이런 어떤 경제 전망들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또 사신 연끌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지금 많이 뭐 좀 원망도 하시겠지만 일단 벌어진 상태이고 네, 또 냉정하게 좀 판단하실 게 이제 실거주용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자기 소득의 뭐 30-40% 선이면 좀 힘들더라도 네, 열심히 버티면 뭐 부동산이라는 건 중장기적으로는 그 물가 상승률에 뭐 같이 비례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정도 시간을 좀 예측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년 동안 만약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이나 네, 또 자기의 삶의 어떤 생활이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할 때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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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면 3년 뒤에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봤을 때 지금 과연 이거 무리하게 들고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하시고 네,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 때는 팔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못하고 계속 물리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도 내려가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입지가 좋은 곳이고 실거주는 좀 덜하지만 약간 투자용으로 접하셨다라면 정말 현명하게 좀 자산 관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3년 기간을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네. 내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고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그래서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좀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하방 압력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대출 상황이 네. 가격 조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싸게 팔거나 뭐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매물이 서울 같은 경우에 역대 통계 낸 이후로 최대 물량까지 지금 찍었고요. 네. 반면에 또 매수는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요 공급의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소득이 네. 늘어서 사람들이 더 사거나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소득이 뭐 짧은 시간에 네.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좀 신규 입주 물량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부동산 114의 데이터 기준입니다. 11월 9일 기준으로 봤더니 1990년 집계된 이래에 물량이 10,000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9,841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좀 과장된 허위 기사에 가깝습니다. 아, 네. 네. 9,800세대가 어느 기준인지 네네. 올 한 해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었다고 했을 때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38,000호인데요. 아파트 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네네. 순수 아파트도 있고 도시형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소형이지만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건지 중요한 내년 것은 기준이라고. 서울시에서 네. 내년의 경우에도 38,000호거든요. 예. 내년의 경우에 38,000호에서 둔촌중앙 아파트가 2024년 12월 예정인데 네. 이걸 만약에 1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1만 호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28,000호거든요. 예. 그러니까 9,000호라는 건 좀 어떤 걸 기준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 만약에 뭐 500세대 이상 대단지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9천 세대는 좀 안 맞거든요. 서울시에서 8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2만 8천 호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다른 기준을 써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좀 100% 믿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둔천주공의 입주 시기가 뭐 내후년으로 공사 지연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더라도 역대 최저라는 이 단정은 조금 팩트 체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내년에 3만 8천 호고 후년에 이제 원래 4만 2천 호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평균 한 4만 선이 되는데요. 그 둔천중을 갖다가 2025년 1월로 데이터를 잡으면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은 3만 8천 호, 2만 8천 호 줄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는 6만 2천 호가 됩니다. 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계를 내면 4만 5천 호거든요, 평균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조명돼야지 우리 서울 시민이나 소비자들이 판단할 텐데 네. 딱 조금 줄은 것만 더 부분만 보면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 사실 뭐 교수님 자주 지적해 주십니다만 집값이 오른다라는 분위기를 많이 나타내려는 기사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팩트로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지 요인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운지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교수님 방송 듣고 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이 다 이쁘고 자기 손가락이 제일 귀한 것처럼 네네. 네, 그분들 입장에는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의 어떤 목적이 네. 그 건설사와 좀 친화적인 어떤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기사를 조금 더 쏟아내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뭐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기자분들을 좀 나쁘게 표현하고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감안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걸러내는 작용이 요새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팩트들을 좀 체크할 기회가 많고 또 맞습니다. 오픈한 아까 말씀하신 포탈이나 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서 뭐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뭐 자제분이나 젊은 분들한테 팩트를 좀 체크해달라 그러시고 네.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말씀 주신 그런 기사들만 따라가다 보면 시장을 좀 오판해서 실수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 발표하는 거 보면요. 주택 공급 계속 하겠다 나오는데 갑자기 기사에서는 이거 주택 줄어들었다. 이제 살 물건 없으니까 가격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뭐 네, 한문도 맞습니다. 교수님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들 볼 때 잘 가려서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뜨거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느냐 이거 관심사가 높습니다. 특히 네.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신경들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저는 좀 아쉽지만 좀 더 좀 국민과 또 김포 시민이나 경기도 이렇게 공청회 같은 것을 좀 많이 거친 다음에 네네.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메가시티의 개념을 좀 잠시 설명드리면 메가시티 개념은 영국이나 런던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GTX처럼 뭐 영국 같은 경우에 크로스레일이라고 하고 프랑스는 이제 RA라고 해서 이미 우리나라 GTX 같은 광역급행 철도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개념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인근에 이제 수도권이 확대가 됐을 때 생활권은 같은 권역 같은데 어떤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되다 보면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기 신도시나 김포 시민들처럼. 네. 그거를 메가시티화 시키려면은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게 하려면은 교통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경제 기반 시설이나 어떤 문화 기반 시설 이런 콘텐츠들을 분배를 잘 해줘야지 이제 메가시티의 어떤 효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메가시티의 도시계획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요번에 발표된 걸 보면 역으로 네. 그 원래 목적은 뒤로 밀리고 네. 행정구역 편입부터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구역이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메가시티의 원래 기능 교통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메가시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소멸시대 맞이해서 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와중에 수도권의 어떤 뭐 밀집도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메가시티의 개념이 균형적인 발전의 메가시티여야지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요번에 김포 편입은 약간 좀 너무 앞서지 않았나,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름만 서울로 바꿔서 서울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김포 네. 혹은 뭐 고양, 파주, 의정부가 하나로 합쳐서 서울 못지않은 규모와 편리성을 갖는다 이 개념인데 아, 네, 맞습니다. 이름만 서울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좀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이번에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 한 발언 같다라는 뭐 정치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김포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에는 사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걸러서 봐야 될까요? 네, 크게 잠깐 좀 반짝일 수는 있는데요. 네. 뭐 제자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2, 3개월 가다가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없을 것이고, 근데 만일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5호선이나 뭐 추가적인 어떤 교통 계획을 갖다가 만약에 현재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라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네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쉽사리 덤벼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도 제가 말씀 올리면 네. 주 소유주분들은 네. 호가를 올렸는데요.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뭐 그렇게 호가는 올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을 보러 오는 분들이 안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받쳐줘야 그런 것도 네. 현금감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런 어떤 호재를 받쳐줄 만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낭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는 이익이라는 결과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네. 불이익의 결과도 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